퇴직을 앞두고 가장 두려운 게 돈이라 생각했던 분들, 막상 은퇴를 해보니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빠르게 줄어든 건 삶의 방향이었죠. 오늘은 69세 회사원이 직접 고백한 이야기, 퇴직 후 통장 잔고보다 더 무서운 게 찾아왔다라는 제목으로 은퇴 후 진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35년을 근속했습니다. 늘 성실했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든든한 선배였고 가정에서는 책임감 강한 가장이었습니다. 은퇴를 반년 앞두고 그는 수첩을 펼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2억 5천, 국민연금은 매달 160만 원 정도, 집은 자가, 아내도 전업주부. 그는 계산했습니다. 충분하다. 아껴 쓰면 문제없다. 그래서 동창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걱정 없어. 이미 준비 다 했어. 그런데 그 준비는 돈 계산뿐이었습니다. 퇴직 첫날 그는 눈을 떴지만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 낯설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도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고 일정표에는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여유로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드디어 나에게도 휴식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알았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쉬워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퇴직 한 달째 그는 매일 아침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하루 5만 원을 쓰든 10만 원을 쓰든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는 그 숫자보다 더 빠르게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같은 집에 있었지만 대화는 줄었습니다. 예전엔 퇴근 후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야기할 일이 없습니다. 밥 먹었어? 응. 오늘은 뭐 해? 그냥. 그 그냥이라는 단어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그는 주말이면 친구를 만나려 했지만 다들 바빴습니다. 어떤 친구는 손주를 본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시골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거기엔 자신과 비슷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괜찮은 척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안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의 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쓸모없음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자신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터에서는 누구보다 필요했던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힘든 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공통된 조언을 합니다. 은퇴 후 불안의 본질은 경제가 아니라 관계와 역할의 붕괴라는 것입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자리와 정체성을 잇는 과정입니다. 그동안은 팀장, 부장, 선배, 아빠, 남편이라는 이름이 나를 지탱했지만 은퇴 후엔 그 모든 호칭이 사라집니다. 이름 석자만 남은 채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조차 없을 때 인간은 공허해집니다. 그는 어느 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무언가라도 해보자. 처음엔 복지관의 사진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젊은 강사가 수업을 진행했고 주변엔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그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사진 구도를 물어보고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소속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퇴직 후엔 시간이 많지만 그 시간은 방향이 없으면 독이 됩니다. 나는 돈보다 시간 관리가 더 어렵더군요. 나를 위해 쓰는 연습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언을 덧붙입니다. 첫째, 퇴직 후 6개월은 공백기가 아니라 적응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을 잃은 게 아니라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둘째,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회사 중심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지만 대신 동네 기반의 관계, 취미 기반의 모임이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불안보다 심리적 공황이 먼저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불안하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이 정상 반응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퇴직 후 내 통장보다 더 무서운 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길이 조금씩 보이더군요.
은퇴 이후의 삶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돈은 줄어들어도 마음의 통장은 채울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속에서 오늘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퇴직 후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 이후의 첫 걸음입니다. 퇴직 후 삶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진짜 위기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공백에서 시작된다. 퇴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행위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역할과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다. 직함이 사라지고 부하 직원이 사라지고 출근길이 사라지면 그 뒤에 남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공허한 질문뿐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멈춰선다. 69세의 한 회사원은 퇴직 후 자신이 얼마나 빈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평생 회사에서 일했고 회의와 보고 프로젝트로 하루를 채웠다. 일의 성과가 곧 자신의 존재 가치였고 월급이 곧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퇴직과 함께 그 모든 게 사라졌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습관처럼 셔츠를 다려 입고 식탁에 앉았지만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었다. 그때 느낀 감정은 허무함이 아니라 무력감이었다. 자신이 사회에서 밀려난 존재라는 현실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그는 말했다. 돈이 줄어드는 건 숫자로 보이지만 나 자신이 줄어드는 건 감정으로 느껴지더군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하는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존재의 근거였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로 자신을 소개했고 그 답이 사라지면 자신을 설명할 언어가 없어진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경제적 불안이 아니라 심리적 혼란이다. 한 심리상담 전문가는 퇴직자들이 겪는 가장 큰 위기는 정체성의 붕괴이며 이는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은퇴 후 첫 6개월 안에 무기력, 불면, 무의미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급증하는데 이는 단순히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규정하던 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첫째, 자신을 과거의 직업이 아닌 현재의 사람으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 직장은 인생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었다. 일을 잃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누구의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시기다. 둘째, 시간을 다시 조직해야 한다.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목적 없는 시간이다. 처음에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 시간은 방향이 없을 때 불안으로 바뀐다. 하루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루틴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점심 이후엔 독서나 취미 활동을 하는 식의 간단한 구조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셋째, 관계의 형태를 바꿔야 한다. 회사 시절의 인간관계는 이익 기반 관계였다면 이제는 의미 기반 관계로 옮겨가야 한다. 대화를 통해 공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람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다시 배워야 한다. 실제 은퇴자들의 회복 사례를 보면 이 세 가지 원칙이 공통적으로 작동한다. 한 전직 공무원은 은퇴 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복지관의 글쓰기 모임에 참여했다. 처음엔 몇 줄 쓰는 것도 버거웠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며 마음의 통증이 조금씩 가벼워졌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회사에선 보고서를 썼지만 지금은 내 인생 보고서를 씁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은 지역 봉사단체에서 후배 퇴직자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이런 사례는 공통적으로 쓸모의 회복이 인간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퇴직 후 불안은 결국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생각에서 오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경험을 해야 한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가족 관계다. 오랜 직장 생활로 인해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는 생각보다 크다. 아내는 이미 자신의 루틴이 있고 자녀들은 독립해 있다. 그런 집에 하루 종일 머무르는 것은 은퇴자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낯선 일이다. 그래서 은퇴 초기에 가장 많은 갈등이 집 안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그 갈등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일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족에게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나 스스로 그들의 일상에 맞춰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거나 가족의 일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사소한 행동이 관계의 복원을 이끈다. 가정은 다시 찾아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지 당연히 나를 받아주는 자리가 아니다.
심리적 회복을 위해선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과정도 필요하다. 마음의 근육은 훈련 없이는 자라지 않는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불안이 몰려오면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 지금 나는 불안하다. 하지만 이 감정은 지나갈 것이다. 이런 자기 인식이 반복되면 감정에 끌려가는 대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보궐력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보궐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 은퇴 후의 삶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감정과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재정적 부분에서도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 돈은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통장 잔고를 매일 확인하는 습관은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 은퇴 후의 재정은 안정보다 지속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줄어드는 돈을 두려워하기보다 감당 가능한 수준의 소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매달 일정한 지출 패턴을 유지하고 소비를 통해 얻는 만족을 필요보다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예를 들어 여행 한 번보다 매주 친구와의 점심 한 끼가 더 오래 남는 행복이 될 수 있다. 결국 재정의 불안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의미다. 돈이 줄어도 명함이 사라져도 의미가 있는 삶은 다시 방향을 찾는다. 의미는 거창한 게 아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도움을 주며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의미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회사에서 나를 알아봐줬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알아봐줘야 하더군요. 이 말은 은퇴 후 삶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세상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부르면 인생은 다시 움직인다. 퇴직 후 통장 잔고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잔고가 바닥나는 순간이다. 하지만 마음의 잔고는 다시 채울 수 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밖으로 나가 걷고 사람을 만나고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회복된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지속이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이다. 인생의 전반전이 생존이었다면 후반전은 존재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 걸음은 통장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칼럼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돈은 쌓을 수 있지만 의미는 만들어야 한다.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온도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의 잔고를 먼저 채워보자. 그것이 진짜 은퇴 후에 부자 되는 길이다.